많이들 자꾸 이제 뭐 먹어야 되냐, 혹시 만드시면 안 되냐, 막 이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 한번 내가 만들어 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공부도 할 게 많고 또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진짜 2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손을 찾아서 명탐정 레이첼입니다.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입니다. 가슴 따뜻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영양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께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절대적으로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드셨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이제 영양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네. 그래서 어떤 거를 먹어야 되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산균이다, 뭐 비타민 D다, 그러면 그 중에서 뭘 먹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저도 이제 공부를 좀 해봤지만 제품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 중에서 또 안 좋은 게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유방암 환자분들이 쉽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영양제, 그리고 이왕 드시는 거 유방암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유방암의 예방이라든지 전이나 재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배합해서 한번 영양제를 만들어 봤어요. 정말 2년 넘는 시간이 걸리셨다고 들었는데 많이들 자꾸 이제 뭐 먹어야 되냐, 혹시 만드시면 안 되냐, 막 이런 말씀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그래 한번 내가 만들어 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공부도 할 게 많고 또 준비할 것도 많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진짜 2년 가까이 걸린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뭐 원장님이 만드셨어도 알고 드셔야 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성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 B군, 비타민 B1, B2, B6, B12 이렇게 4가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D 포함해서 칼슘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우리가 필수 미네랄, 구리, 망간, 아연, 크롬, 셀렌, 이렇게 셀렌은 셀레늄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오메가3와 유산균을 따로 데일리팩에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비타민 멀티팩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좀 다릅니다. 멀티비타민이다 그러면 정말 비타민 종류와 필수 아미노산이랑 미네랄 정도만 섞여서 있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는 유방암 환자분들이 드실 수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제형을 따로 만들고 그거랑 같이 오메가3와 유산균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킨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하루에 한꺼번에 먹는 그런... 네, 맞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꺼번에 다 드시는 것보다는 저희가 또 이제 많은 논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를 시간을 어떤 영양제는 언제 먹는 게 좋고 어떤 영양제는 언제 먹는 게 좋고 먹는 게 좀 다르게 시간이 가야 돼서 그거를 구분할 수 있게, 그래서 하루에 2번 드시는 방법으로 해서 복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토탈 영양제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시간으로는 비타민에 대해서, 비타민이 어떻게 유방암 예방에 좋은지, 어떻게 유방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유방암에 있어서 비타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타민 D를 제외하고는 유방암에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증명이 된 그런 비타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이라는 거는 식품으로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평소에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딱 섭취를 시키고 안 시키고를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뚜렷하게 밝혀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그런 연구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또 어떤 예후나 재발이나 이런 거가 아니더라도 부수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들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고,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뭐 별로 거의 영양제로 드시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그건 배제를 하고, 비타민 B는 1부터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습니다. 수용성 비타민이죠. 그런데
어떤 세포의 합성, DNA 합성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비타민 B군 같은 경우는 여러 멀티비타민에 이제 같이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B1 같은 경우는 이제 티아민이라고 하는 건데 에너지 대사, DNA 합성, 신경 재생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B2인 리보플라빈 같은 경우는 아미노산과 탄수화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하나 철분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보플라빈이 부족할 경우 철분 합성이나 이런 것에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B6 같은 경우는 피리독신인데 이것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대사에도 관여를 하지만 면역 물질 합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이 부족할 경우에서 어떤 말초신경병증이라든지 구내염 같은 것들이 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12 코발라민 같은 경우는 세포의 재생, 단백질 합성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쭉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한번 잘 들어보시면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뭔가 감이 오셨을 거예요. 세포 재생, DNA 재생, 신경 재생 이런 재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항암 치료를 했을 때 문제가 된 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항암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빈혈이 오는 분들이 꽤 종종 있거든요. 근데 빈혈 같은 경우는 철분 합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또 거기에도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비타민 B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B6나 B12 같은 경우 일부 연구에서 항암 치료 후에 이제 많이 아프고 손발 저리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신경병증인데 그런 증상들이 많이 호전되는 효과를 보인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항암 중에는 꼭 같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드셨을 때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항암 중에는 워낙에 드시는 게 많아요. 약이 드시는 게 많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그런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항암 중에는 드실 수 있으면 드셔도 괜찮은데 굳이 꼭 그때는 안 드셔도 되고요. 이후에 항암 끝나고 나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먹고 싶어요. 네. 하면 뭐 드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항암에 방해가 안 되는 안전한 유방암 환자들이 먹었을 때 이게 유방암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먹는 B9인 엽산 있죠? 그거는 뺐습니다. 물론 엽산이 특정 유방암 환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재발이나 전이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문도 있지만 어떤 논문에서는 오히려 엽산이 너무 과하게 들어갈 경우 유방암의 재발이나 전이를 더 잘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되는 또는 항암 치료나 항호르몬 치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성분들은 다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네, 거의 이거를 드셨을 때 부작용도 별로 없고 그런 것들만 일단 넣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심하시고 드셔도 되고요. 이 비타민 몇 가지예요? B가 하나, 둘, 셋, 네 가지잖아요. 네. 이게 함유량이 높아야지 좋은 건가요? 낮아야지 좋은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서구식으로 많이 식생활 습관이 바뀌면서 그런 비타민 섭취가 음식으로 충분치 못한 경우가 많아서 적당량을 섭취해 주는 게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비타민 B군을 섭취했을 때 오히려 유방암 발생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용량으로 드시는 건 절대 권유드리진 않고요. 적정량을 드시기를 권유드리고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딱 1일 적정 섭취량을 딱 지키는 용량 정도만 넣어드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그렇지는 않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타민 B가 이렇게 도움을 주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타민 C는 어떨까요? 네.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사실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치료 중에 또는 항암 후에 어떤 부작용, 뭐 신경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비타민 C가 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타민 C를 드시는 거는 괜찮아요. 그리고 비타민 C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것만 아니면 지금 현재 뭐 타목시펜이라든지 뭐 페마라라든지 이런 항호르몬제를 드시는 데 있어서도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적게나마 저희가 이제 비타민 C도 같이 좀 포함을 시켰습니다. 괜히 정말로 뭐 모두 좋다는데 막 이것저것 그러면 그것도 다 드시고 뭐 사실 증명 안 된 게 허다합니다. 대부분. 근데 그나마 요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 요 정도만 드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것들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방암 치료나 어떤 유방암 예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들 위주로 꼭 고르고 골라서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비타민 B와 C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비타민 D에 대해서. 예, 네. 지금까지 신의 손을 찾아서 명탐정 레이첼 유방외과 전문의 이양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